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화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저는 성정혜라고 합니다. 저희 파이널 모의고사라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신 분들이라면 정말 처음일 것이고, 저희 강의 쭉 따라 함께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반가워요, 화령이에요. 자, 반갑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이번 시간의 목적과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라는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면 뭔가 2% 부족한 느낌 있죠? 이걸 좀 해설을 누군가 해주면 안 될까?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출 재구성 모의고사와 그리고 신출, 그러니까 기출을 그대로 클론처럼 DNA만 뽑아서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서 다른 문제로 여러분에게 신출, 새롭게 제작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강의가 문제와 그리고 강의가 같이 제공되는 게 바로 이 교재이자 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해설지를 읽었지만 뭔가 조금 느낌이 부족하다, 뭔가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강약, 밀당이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 이용하시면 여러분 도움 되실 거고요. 강의와 교재를 동시에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교재는 교재대로 그리고 강의는 강의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미처 놓치고 가기 쉬운 요소들을 모으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출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제 의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틀리라고 냈습니다. 이런 부분 처음부터 매력적인 오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으면요. 저쪽으로 이동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전 동형 모의고사 2회입니다. 자, 2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017년도에 시행되어졌었던 여러 가지, 심지어는 확대 채용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에 해당되는 문제들까지 모아서 기출 재구성 모의고사를 1회에 배치를 했고요. 2회에는 정말 거기 있는 DNA를 그대로 뽑았어요, 여러분들. DNA를 뽑은 거지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DNA를 뽑아서 같은 소재를 담고 있는 다른 세팅값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항으로 준비해서 연습시켜 드립니다. 네, 특히 요번 문제 중에서 블랙박스 지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는 블랙박스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 문제를 제작하기 위해서 아티클을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마케팅 이론에 포함되는 블랙박스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또한 그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지문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연습을 더 시켜드리고자 해서 준비한 실전 동형 모의고사 2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2회인 만큼 가볍게 준비를 했고요. 뒤로 가면서 조금씩 2회, 4회, 6회, 8회 이렇게 5%씩 조금 스멀 올라갈 거니까요. 처음에는 부담 없이 여러분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휘, 문법, 독해, 그리고 생활영어까지 4가지 영역을 골고루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 세팅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오답으로 나왔던 그 선지가 이번에는 주인공인 정답이 되어 있다거나 표제화가 되어 있는 이런 어휘 문제에 있어서 변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요소도 여러분들 아깝게 틀렸다면 이런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라는 아쉬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정답 및 오답을 설정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회 모의고사.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합격권 컷오프 라인 maybe 17개에서 18개는 18개 좀 세다. 16개 정도라면 우선 첫 번째 스타트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항부터 여러분들 Are you ready? 준비되셨으면 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2017년도에 마지막 확대 채용에서 우리가 클론 문제, 그러니까 똑같은 복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문맥상 너무 유사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똑같은 문제 아니라고 느끼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나왔지 똑같은 문제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방금
1회를 풀고 2회를 푸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똑같은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relax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laxation이라는 건 relax가 뭐 해주는 거야? 풀어주는 거죠. 뭔가 꽉 묶었던 것을 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relaxation은 원래 휴식을 나타낼 때도 쓰고요. 또 완화, 뭔가 규제를 완화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relaxation입니다. relaxation. 근데 여기서 보면은 non-restrictive policy. 정책은 정책인데 비제한적 정책이라는 거니까 정책을 제한하지 않고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특히나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화라는 것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이 돼서 그것을 거의 영영 수준으로 이렇게 풀어준 문제가 정답이 됐다는 부분이 다른 문제 유형과 다르죠. 예전의 문제는 보통 이렇죠. 형용사는 그대로 형용사로, 그 다음에 동사는 그대로 동사로. 여러분, 형용사랑 동사 문제만 나옵니다. 다른 품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사를 풀어서 가는 영역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 물꼬를 트는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 보시면 생활용어를 바로 배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선 먼저 생활용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유연성을 요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관용 표현 다 외우고 들어가고 A, B 대화글도 다 상황, 뭐 화장실에서 밥 먹을 때, 주차할 때, 뭐 가격 깎아달라고 할 때 모든 상황을 저랑 세팅하고 들어가셔도 들어가서 막상 생활영어만 들은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활의 영어가 아니잖아요. 생활의 영어가 아닌데 당연히 상황은 계속 변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팅값 속에서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유머와 약간의 이런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살짝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문장은 어떤 특정 관용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래 흐름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한테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Hey, look at this photo of my wife when she was about 7 years old. As in she like my 3 years old daughter, Amy. 자,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봐봐. 내 와이프의 사진을 봐봐. 그녀는 한 7살 정도 사진이야. 그러니까 아내의 7살 정도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As in she like my 3 years old daughter. 내 3살짜리 딸이랑 걔랑 M이랑 비슷하지 않아?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의 어렸을 때 사진이랑 그리고 3살짜리 딸이 비슷하다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wow, they are as like as two peas. 여러분들 이 표현이 과용 표현입니다. as like as two peas. 여러분들 이런 거 정말 두 개의 콩이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야 진짜 너무 닮았다. 진짜 똑같다. 정말 똑 닮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Yesterday 어제 있잖아. My wife showed Amy this photo. 우리 아내가 이 사진을 에미한테 보여줬어. 에미가 3살. 에미야 그 에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3살짜리 딸에게 보여줬다. 제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개그가 좀 어렵습니다. 개그 빼고는 다 쉽습니다. 자, 에미가 에미입니다. 에미에게 보여줬대요. She asked Amy. 그녀는 에미에게 물어봤대요. If she knows the girl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있는 여자 누군지 알아? 라고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What did Amy say? 야, 에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라고 했더니 She answered with a sigh. 그녀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That's me. 나잖아요. But I'm bigger. 내가 더 컸을 때 나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컸을 때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좀 더 크면 이렇게 되는 걸요? 나 좀만 더 크면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 만큼 딸 되게 재밌네요. 자, you're right. 자, 보세요. That isn't funny? 재밌지 않아? You're right. 맞아. 너 진짜 네 말이 옳다. Kids are sometimes beyond imagination. 아이들은 항상 상상력을 넘어선다니까?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용 표현도 여러분들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도 위트와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체크해 봅니다. 정답은요. That's the funniest things I've ever heard of.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웃겼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콜. 정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traneous. 이건 여러분들 단어를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관성 없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관 없는 정보입니다. unrelated. 연관이 없는 정보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표제어는 살짝쿵 어려울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선택지가 되려 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더라도 어차피 표제어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밑에 있는 선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도 더 속상하잖아. 표제어 빼고 다 알아. 아무 소용없어. 표제어 빼고 다 아는 건 아무 소용없죠. 물론 문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골라낼 수 있지만 대부분 문맥도 다 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휘를 높여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우리 강의 함께 따라오셨고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드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기본서 뒤쪽에 있는 유의어 대사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자 지금 저희 요 동영 모의고사로만 뵙는 우리 분들 계시다면 어휘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숨 쉬듯이 하는 겁니다. 숨을 가끔 쉬는 사람 없죠? 숨 쉬듯이 힘차게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선택지가 쉽지만 여기 표제어가 조금 어렵다. 요건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가 요거 살짝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4번부터는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법은 잘못 옮긴 걸 고르는 거고 그러면 옳은 것이 3개인 거고 잘못된 게 1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옳은 문장은 사실은 뭐가 옳은지를 고르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난이도 조절을 살짝 한 게 2회에서는 이렇게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것만 확실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 옳은 걸 고르라고 해놨어요. 옳은 걸 고르라고 해놨다는 이유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옳은 것 빼고 틀린 것 3개 연습하시라고 뒤쪽 가면서 난이도 조절 조금 했고요. 여기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 여러분 잘못된 거 딱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이게 또 해설지만 느껴서는 요 맛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해설지를 딱 봐서는 뭔가 다 옳은 말이긴 한데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 가죠. 근데 지금부터는 음성으로 전달해 드릴 거고 막 움직임으로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강약이 분명하죠. 이 강약이 분명한 중에서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Had you told me the truth earlier? 네가 나에게 일찍 진실을 말해주더라면 I would have helped you. 내가 너를 일찍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장은 가정법 중에서도 뭐예요? if 생략 가정법 그리고 가정법이 된 도치 상태가 되겠습니다. if 생략 가정법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풀이 익숙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런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문제 유형을 영작형이라고 합니다. 영작형은 밑에 있는 게 영어, 밑에 있는 영어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말에서 우리는 항상 눈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당연히 한국말로 먼저 가죠. 우린 조선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내게 여기를 먼저 보지 had you 이렇게 먼저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얘는요 영어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미리 읽어버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교가 돼버려요. 왜?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 그 내용이 머리가 인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옳다라고 뇌에 선점이 되는 겁니다. 뇌가 여러분에게 트릭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우리말이 아닌 영어를 먼저 읽어줘야 됩니다. 참 모르는 단어 나오면 힐끔힐끔 보는 건 괜찮지만 full sentence를 한국말에 읽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도 모르게 아드레날린이 폭발을 해요. 근데 이런 저주받은 학습력이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아드레날린이 뿜뿜 뿜어져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게 돼요. 그리고 그걸 옳다고 인지를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미리 우리나라 말보다는 영어를 먼저 읽고 위로 올라가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자 내용을 들어보세요. 얘는 영어가 맞아요. 그리고 영어가 맞고 우리나라 말이 맞아야지만 이게 오케이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영어는 맞는데 우리나라 말과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부터 문법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법상 틀렸을 경우에 처음부터 문법이 틀린 케이스 있죠. 여기 이게 70%예요. 그냥 문법이 싹 다 틀려요. 문법이 싹 다 틀리는 게 70%고요. 여기 70%고 그리고 밑에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는데 위에 가서 우리나라 말과 독해가 틀린 게 몇 퍼센트냐면 30%. 독해가 틀리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선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30% 정도가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웃었다는 얘기를 안 웃었다고 나오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긍부정 틀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술 관계나 또는 술목 관계. 얘가 한 건지 당한 건지를 몰라요. 한 건지 당한 건지를 모를 때 이때는 여러분 또 주술과 술목 관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요거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밑에 있는 영어를 먼저 읽어서 70%를 걷어내버리면 위에 건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해당 문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원래 문장은 if you had told 이렇게요. 이렇게 됐을 때 if를 생략하고 head가 앞으로 넘어가면서 had you told me the truth earlier 좀 더 일찍 말해줬잖아. I would have helped you.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 생략된 도치 형태고요. 일찍 네가 말해줬었더라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옳은 문장이고요. 옳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the psychologist recommended that the teacher put together children who have trouble getting along.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teacher, 선생님은 put together children, 아이들을 함께 놔야만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자, 어려움을 겪는 어떤 get along이라는 말은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함께 놔야만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추천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recommend라는 말 보시죠. recommend는 주장, 요구, 명령 동사에 해당되는데 여기 추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대절 이하를 추천하답니다. 여러분, 여기 생략된 거 안 보이세요? 아, 난 보이는데. 어디요? 여기요. should. 이런 요구 동사 같은 경우나 주장 동사들이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동사는 주장 동사죠. 잠깐 옆으로 빠져서 여러분 필기를 할게요. 자, 주장, 명령 동사가 주어가 나오고 insist가 나옵니다. 대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런데 이 should는 뭐가 가능하냐면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생략이 된다고 하는 거랑 처음부터 생략돼서 나오는 건 좀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첫 번째, 이런 경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동사 원형이 뚝 하고 나오는 거야. 갑자기 비동사가 나오는 거야. B가 정말 써 있어. 문장 중간에 B가 I, B 이렇게 나온다는 건 should 생략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갑자기 not 동사 원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not을 이렇게 써서 동사 원형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죠. don't, doesn't, didn't. 일반 동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not 동사 원형,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시그널.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자기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es나 s 이런 거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딱 원형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다 앞쪽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될까요?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 그냥 통째로 나올 때 not 동사 원형일 때 그냥 동사 원형 3인칭의 단수가 주어인데 3인칭일 때 주어가 동사 원형인 경우 이상한 거라고요. should가 생략됐다고요. 이런 동사를 주장, 명령, 요구 동사라고 하고요. 해당 문장 보세요. teachers 3인칭의 단수인데 푸세 s가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안 붙었죠? 이거 보고 딱 아는 거죠. 에헤이, should가 생략됐구만. 그래서 맞게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해설지에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가장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Common to this rule is to ne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school experience. 자, 해당 문장을 보시면요. 지금 문장의 주어가 common to this rule.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전면구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규칙이 너무나 common, 흔한 거죠. 이러한 규칙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The needs 주어고요. is 동사. 자, 그러면 이러한 필요는 너무나 흔합니다. 여러분,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없어요. 형용사 자체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needs예요. 그리고 동사는 is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여러분 도치된 거죠. 도치. 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도치된 거죠. 이게 우리 2017년도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 문제 그대로 여러분들 당연히 문장 바꿨죠. 문장 바꿔서 출제한 거고요. 그래서 해당 문장은 common to this rule. 이러한 규칙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The nee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school experience. 학교의 경험의 중요성의 강조에 대한 필요는 이
이러한 룰들에 있어서 흔하다, 즉 공통되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needs가 단수니까 is 동사, 그리고 보어에 해당되고요. 문장 여러분들 위에 있는 해석도 깔끔하게 맞기 때문에 3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얘는 보어, 도치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자, 4번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제이슨은 기말고사 전에 라고 여러분들 먼저 읽으시면 안 된다 그러고 있죠. 자, 여기 아래쪽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Jason was too nervous. 제이슨은 너무나 흥분해서 before the final exam, 마지막 시험 전에 너무 흥분해서 that he could sit still in the chair. 의자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잠깐만요. 아니 너무 흥분되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흥분되면 어떡하지? 쪼쪼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 문맥상? 너무 흥분돼서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근데 여러분 그도 그렇지만 내용도 이상하지만 to that 뭐가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 to죠. to. 이게 원래 엄밀히 원어민이 갖는 느낌이 이거예요. 야, 너무해. 너무하대요. 뭐 하기에는? 투부정사 하기에는. 뭐 합니다. 뭐 하기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Too tired to go to school. 나 너무 피곤해 학교 가기에는. Too sleepy. 너무 졸려. To do such things.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 졸려.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to라는 표현은요. 너무 하다. 뭐뭐 하기에는. 사실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to의 표현에는. 못한다라는 말은 안 들어가는데 문맥상 너무 피곤해, 혼자 가기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뭐뭐해, 뭐뭐 하기에는. 이 말은 문맥상 부정이고 그 문맥상 부정을 so that can't로 풀었을 수 있죠. so 원인, that 결과 이렇게 풀었으면 너무 뭐해서 못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분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to와 so that can't가 같은 의미인데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쉽게 보고 문제 이렇게 내죠. to 그 다음에 여기 to that can't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to that can't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so to 이렇게는 안 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이렇게 많이 내요. to that can't. to하고 갑자기 they can't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그나마 to 보이고 that까지는 보이는데 can't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틀려요. 당연히 여기를 so를 고쳐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so that can't를 쓰든지 to를 쓰든지 이렇게 가야 돼요. 반반 안 돼요. 반반 안 돼요. 짬짜면 안 됩니다. 짬뽕이면 짬뽕, 짜장이면 짜장, 투투면 투투, so that can't면 so that can't입니다. 절대로 반반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인트 가지고 문제 냈고요. 한국말 먼저 읽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영작형 문장은 아무리 우리가 조선 사람이지만 조선인이지만 우리는 세종대왕을 사랑하지만 우리나라 말보다는 밑에 있는 경우를 꼭 먼저 읽어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콜. 자, 이런 건 해설지 안 써있죠. 반반 쓴다. 이렇게 반반을 쓰면 틀린다. 이런 건 해설지에 못 쓰죠. 못 쓰죠.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방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The two men got with the work and finished it up in day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grab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 grab이라는 단어가 저쪽 몇 회에 나오더라? 뒤쪽에 4회 grabs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AIM이나 SMS에 익숙하지 않지만 근데 그때 표제어는 아니고 뒤쪽에 grab이라는 말이 살짝 나와서 노인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그 익숙해지는 건 뭔가를 정통해 하진 않지만 이런 질문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the two men grab with the work and finish it up in a day. 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뭔가를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뭔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Make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도 요번에 출제 트렌드가 이거잖아요. 영영처럼 문제를 풀어서 해설을 풀어서 여러분들 문맥을 맞춰낸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 내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단어 하나 갖다 놓고 똑같은 걸 갖다가 똑같은 걸 쓰라고 이건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영영으로 풀어내니까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선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선지를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출제자의 고통. 그런데 요번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 확대 채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를 급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아예 변화가 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내년 신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펼쳐놓은 또 다른 교수님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내는 건가 봐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공부한 수험생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동의어를 외우는 게 더 힘들지 이렇게 영영 풀어 쓰는 거 우리는 되려 쉽죠. 이 정도쯤이야. 왜? 고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인데 이 정도쯤이야. 자, 6번 문제 다시 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디부터 봐요? 노사부터 봤지? 그렇지! 아니라니까. 노사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나는 노사연이 생각나.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노사를 먼저 보는 순간 Labor of Management and Management라는 말이 약간 생경해질 수 있어요. 이게 노사거든요. 노동, 관리. 노동과 관리가 사측과 노측이잖아요. 노측과 사측, 노동층과 사층, 회사 측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노동층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노동자 층과 그다음에 Management, 사측은 Receipt and Agreement. 어디에 닿았을까요? 동의에 닿았습니다. At the 11 hours. 자, at the 11시간째, 11시간째라는 말은 결국은 막판에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판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아이고, 두 번째. The stock market converged in the wake of. 여러분들, wake of라는 말은 이게 wake, 뒤이어서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뒤이어서, 이 사건에 뒤이어서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converse, 이렇게 요동을 쳤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2번까지 여러분 보셨고요. 3번 보겠습니다. Sarah has been adverse. be adverse는 당황했다라는 뜻입니다. Since she failed the exam. 시험에 실패하고 난 후에 당황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읽지 말아요. 어쩔 줄 몰라라고 하면 어쩔 이거 찾으면 안 된단 말이야. be adverse 당황했습니다. since 절 뒤에 과거 시제 썼고요. 시험에 실패한 게 과거라면 그 이래로 쭉 그랬으니까 현재 완료 have pp 전혀 무리가 없죠. 정답은 여러분 3번은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못 옮긴 거 오르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I can hear you, but I can make up exactly what you are talking about. 나는 너를 들려. 네 소리는 들리는데 I can hear you, I can hear you. 나는 너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but I can't make up.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Exactly what you are talking about. 네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메이크업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만들다고요. 메이크아웃은 이해하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메이크아웃. 나는 정확하게 네가 talking,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난 이해할 수가 없다고. make it out, make it out, make it out, make it out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제 make out이라는 표현이나 make와 관련된 관련 표현이 되게 많아요. make up to, make up for 보상하다, make up to 아첨하다, make out 이해하다, make up 구성하다. 너무 뜻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은연중에 읽어 들어가면 못 찾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직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take after, 그다음에 look after 이런 문장이 나왔었어요.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지만 look after는 돌보다고 take after는 담다예요, 여러분들. 담다. 근데 그러니까 누구누구 모습을 담다. 근데 그 담다라는 게 look after가 뭔가 좀 더 좋아 보이잖아. 왜? 외향이니까 그게 왠지 look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look after라는 말 자체는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뜻이고 take after가 외향이 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을 낚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 make up, make out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의미가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reasonable price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reasonable이라는 뜻이 뭐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뜻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affordable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이죠. 적절한이기 때문에 문맥상은 얘가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글의 제목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해당 문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1회에서 하셨던 그 블랙박스 이론 있죠. 그 블랙박스 이론을 클론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블랙박스 이론이라는 것은 마케팅과 그리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로
바깥이 까맣게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흔적들, 그런 작은 파편들을 가지고 안에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유추하는 것, 이것을 블랙박스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블랙박스를 다른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형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안녕, 안녕, 난 미미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안에 있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조금씩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조금씩 나오는 것들을 다 유추하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론의 블랙박스 이론과 똑같은 개념의 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끔 얼토당토한 추상적인 질문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블랙박스 이론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거 틀리세요. 이런 거 틀리세요. 이런 것까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어휘는 2개만 틀리세요. 그리고 문법은 다 맞으세요. 그리고 독해 이상한 거 제가 하나 틀리라고 했는데 이게 그 이상한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연습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해설해 드릴게요. 요거 전문 해석 다 해볼게요. Think about. 생각 한번 해봅시다. 뭐에 대해서? 관찰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인형에 대해서 관찰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You can make it pretty good. 당신은 꽤 좋은 교육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What's inside? 안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당신이 cut the doll, 인형을 자르도록 허락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자, 그래서 열어보는 거야.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에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Since, 왜냐하면 인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매우 제한되어져 있는 범위의 utterance. utterance라는 건 발화죠. 난 미미야. 안녕? 안녕? 좋은 아침? 안녕? 이런 식으로 어떤 발화를 계속 제한되어져 있는 발을 하는 거야. 말을 되게 길고 멋지고 길게 하진 못하겠죠. 근데 되게 조금씩만 하는 거야. 난 미미야. 엄마, 엄마 라고 이런 식으로. 자, 으아, 울고 싶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인형 같은 거. 애기들이 사는 인형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모든 특정한 발화의 반복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인형이라는 것 자체가 contain, 포함하고 있다. 어떤 storage, 어떤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저장의 유닛, 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loaded, 실려지는 거죠. 근데 어디에 실려진 거냐면 all its utterance, 그 모든 발화와 관련된 실려진 어떤 저장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미미야 라는 그 부분과 안녕, 안녕 이 부분과 엄마, 엄마 이 부분이 각각 저장 장치가 따로 실려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Pulling the string, 어떤 줄을 이렇게 당기는 뭐 구체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관절 인형 이런 것들은 causes a whole, 전체를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장된 발화를 뭐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플레이 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From its beginning, 그것의 시작으로부터. 뭐 이런 경우죠. 줄을 당겨야지 움직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줄을 당기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 이렇게 까르르 줄 확 당기면 까르르 간지러 나랑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꼭 잘라봐야 돼? 인형을 쪼개봐야 돼? 그러지 않고도 겉으로 나오는 것들만 모아보더라도 안에 무엇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블랙박스 이론이죠, 여러분. 그 블랙박스 이론의 핵심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것. 즉, 뭐가 되는 거야? What's inside the box from the outfit? 자, 그 산출물로부터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것에 해당되는 얘기로 앞쪽에서 우리가 블랙박스 이론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추상적인 질문 세상에 많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바로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추상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원하게 틀리셔도 돼요. 왜? 9개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 이것 빼고는 다 맞으셔야 돼요. 오케이? 9번입니다.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리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볼게요. The landmark find put the Big Bang theory on solid ground, it is suggesting that the cosmos did indeed grow from the tiny seed about 13
0.8 billion years ago라고 해서 어떤 특정 소리가 결국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내용이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이 랜드마크는 find, 자, 뭘 발견했냐면 put the big bang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solid ground, 얘를 이 랜드마크의 find는 얘가 이 랜드마크의 find, 이 발견은 put 올려놨습니다. 빅뱅 이론을 아주 단단한 땅바닥 위에 올려놨다는 건 굳건히 세웠다.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왜? 아까 그 우주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Suggesting that the cosmos did. 자, 즉 우주라는 건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 From the teeny, 아주 teeny seed,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자 얼마 전에 시작된 거냐면 이만큼 전에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이론들이 근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쪽에 있었던 그 소리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빅뱅 이론이 확언화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증명되어졌다는 내용이 바로 9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제 확인하셨고요. 요지는 뭘까요? 자, 시그널, 어떤 신호의 발견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죠. 빅뱅. 자, 우주에 있어서 빅뱅의 기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빅뱅 이런 거랑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근데 빅뱅 이론을 물어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만 빅뱅 이론이 확실히 분명하게 그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여기 있는 이 에피소드 때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 여기 정답 부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나올 줄이야. 그 수동, 여러분 능동 아니면 수동 이런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여기서 are increasing은요. 여기 보세요. Egyptian, Roman, and the Greek believed that 믿었대요. Eating and strong tasting earth 라는 것은 increases strength and courage 이런 것들을 높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믿은 거죠. believed. 믿었대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eating the strong tasting earth를 먹는 것 자체가 강함과 용기를 상승시킨다고 믿는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건 불변의 진리면 마찬가지야. 근데 강력한 맛의 양파 같은 거 먹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강인함을 길러진다는 게 이게 불변의 진리야? 불변의 진리고 사실이야? 아니죠. 고대의 사람들만 그렇게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고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건 그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과거 시제 써줘야 되겠죠. are increasing이 아니라 차라리 were increasing. 상승시키는 중이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가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종속절의 시제도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로 가주시는 게 여러분들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불변의 진리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쓴 시제,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10번 문제 정확하게 우리가 반 정도 문제풀이 하셨습니다. 자, 10번 문제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일치, 아주 특별하게 시제일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는 우리 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뇌에 보면 There's a region in our midbrain called the SNVTA. SNVTA라고 불리워지는 여기 뇌의 딱 중간에 이게 있대요. 요 중간뇌, 요 중간뇌, 간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 중간에, 그러니까 중뇌, 이 중뇌에서 이렇게 머리 안에 요 중간에 있는 요 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라는 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This is essentially the major novelty center of the brain. 뇌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의 중심?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보니까 which is respond to the novel stimuli. 이거는 novel. 소설에만 반응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novel, 참신한 자극. 그러니까 매우 참신한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봐야지만 그때서야 반응하는 이 중뇌의 SNVTA.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거 막 우와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교환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 걸.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SNVTA only activated when shown absolutely novel stimuli imagined that had never been seen before. 그들이 한 번도 목격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그런 자극들을 봤었을 때 그때 SNVTA라는 그 중뇌 부분이 activated,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활성화되는데 언제? shown, 보여졌을 때, 뭐가 보여졌을 때 여러분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분명하게 novel stimuli imagine, 확실하게 정말 새로운 것들, 그런 자극들을 보게 되는 거야. before, 전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자극을 봤었을 때 반응 확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독해 문제 미리 다 푸셨죠? 독해 문제 미리 다 푸셨으면 지금 문제를 풀고 바로 본다면 여러분 저희가 전체 지문에 대한 해석은 이미 지면으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지문에 대한 지문을 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여기서 강약을 줘서 어떤 부분 힘을 빡 줘야 되고 그게 느낌이, 뉘앙스가 말로는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궁금해서 화면 보고 계신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핵심 문장들과 그리고 그 뉘앙스를 전달하는데 그럼 선생님 독해를 다 하지 않고 이렇게 발췌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도 미리 다 읽었어요. 문제를 낸 사람이니까 내면서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근거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보여드린 거지 이 부분만 읽어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읽으시는데 이런 부분에 주의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면 Absolute novelty make the SNVTA in our brain activate. 자, 분명하게 새로운 것만이 뭐다, 여러분들? SNVTA의 우리 뇌의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체크. 오케이, 됐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chronic early stresses, 어떤 만성적인 초기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랑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행동과 그리고 감정적 문제, 어렸을 때 행동과 감정적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mental, 정신과 육체적인 질병, 삶에 있어서 후반에 나중에 있어서의 육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영향을 준다. 여러분, 근데 제가 as well as라는 거 자체를 자, B뿐만 아니라 A도 여러분 이런 거 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A, B라는 말 붙이는 것보다는 그럼 이건 기획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해도 돼요. 이걸 갑이라고 해도 되고 이걸 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즉 여기서는 A라는 걸 훨씬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막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저는요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할게요. 내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영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성격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쪽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삶의 후반기에 질병과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emotional problem, 어렸을 때 감정과 그리고 행동적인 문제하고도 영향이 있다는 거니까 작가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도 잘하는데 농구도 잘해.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도 잘하는데 농구도 잘해. 그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농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농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어디에 초점을 두냐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이거는 우리의 스트레스라는 것이 결국은 어렸을 때 기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선지에는 글에는 쓰지 못했지만 이런 as well as의 이 뉘앙스의 차이, 이 느낌의 차이.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뿐만 아니라 농구도 잘한다. 농구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요. 그러면 여기 중에 핵심이 여기 나와 있죠? 봅시다.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children whose parents who show little affection and sensitivity. 자, 되게 little이라는 거는 거의 없는이에요. 거의 없는. 애정과 sensitivity,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그들의 부모가 거의 affection, 애정도 없고 민감도 없고 감수성도 없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are at risk, 위험에 있대요.
cognitive 어떤 인지와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위에 놓인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애정도 없고 감수성도 없으면 그게 애들한테 어렸을 때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봅시다. 뚜둔 Children with a low susceptibility parents can cause cognitive problem. 낮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cognitive problem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인지적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 cognitive라는 단어가 인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gnitive. 우리가 recognize라고 하잖아요. recog랑 이 cog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인지, 알아듣는 것, 인지적인 부족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챙겨 주시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 그래서 어떤 내용 일치니까 결국은 감수성이 부족한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이 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까 있는 본문의 내용과 그대로 맞아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13번은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이번에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핫 미디어, 쿨 미디어 뭐지라고도 많이도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문제를 조합해서 한번 내봤는데요. 이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는 실제로 쓰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한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감각만에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little interaction from the user. 사용자로부터의 상호관계가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spoon-feeded contents,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컨텐츠라는 거죠. 이런 한 미디어는 자, 그 소스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제공으로 제한되어져 있대요. 한 미디어의 예가 바로 뭐냐면 라디오 그리고 필름, 그러니까 라디오나 영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의 유저의 하나의 감각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extended although the user attention is focused on the contents. 컨텐츠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는 minimal, 최소한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라디오와 보세요. 라디오와 필름은 자, 핫 미디어의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고 그것들은 하나의 감각만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뒤쪽에 정답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라디오라는 건 한 미디어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어디가 틀렸느냐? Need to use various sense. 다양한. 아니죠. 하나잖아요. 아까 하나의 감각에 제한한다라고 했고 하나의 감각에 관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various라는 이 부분이 틀려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이 various sense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나왔죠. cool media라는 것은 low definition media이고요. 이것은 several sense. 보세요. 여러 개의 감각에 관여한다는 것이 바로 cool media래요. 그러면 지금 한 미디어의 특성인 라디오를 한 미디어의 한 종류인 라디오를 cool media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반반을 만든 거지. 짬짜면 만든 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various sense라는 부분이 틀려서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국가론, 그러니까 7번째 책, 그래서 국가론, 플라톤의 7번째 책 국가론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지문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같이 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동굴 이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해서 표현하는 지문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모두가 다 국가론은 읽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읽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 뭐 총균세와 관련된 지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 이런 지문들이 자꾸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소재가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of the fire, because of the fire. 자, 여기서부터죠. 왜냐하면 불 때문에 statues cast shadow across the world. 벽 쪽으로 그 스태츄, 상이라는 것은 벽 쪽으로 그늘을 들이웁니다. 자, that the people are facing.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는 쪽으로 그 상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즉, 거기에 빛을 비추니까 뒤쪽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죠. 왜냐하면 this shadow are all they ever get to see. 이 shadow라는 것 자체가 이 그늘만이 그들이 지금까지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인 게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면 되겠죠? Because they shadow are all they ever get to see.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뭐가 될까요? 그늘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은 뭘까요? They believe them to be the most real things in the world. 세상에 자기네들 보는 게 그 그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서 앞쪽에 상을 비추고 그 상에 놓고 상 뒤에 불빛을 놓으면 그게 비추는 거고 사람들은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한국말로 읽어도 사실 플라톤의 국가론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상황상 보셨을 때 왜 이 불빛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실제로 보느냐면 when they talk to one another 서로 man and woman, trees 사람, 남자, 여자,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they are referred to 그들은 당연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shadow 그 그늘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게 그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늘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실체로 받아들인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they believe them to be the most real things. 그걸 실체로 보고 있다. real thing, 실체로 세상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논리로 빛을 비추고 그림자가 생겨? 그러면 그들이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보고 언급하는 그 진짜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그 그늘만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길게 늘리면 여러분 이거는 영어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영어 수업이라는 게 아니라 사회 수업이 되는 거고 철학 수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떤 이론을, 교양 이상의 이론을 영어로 된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르는 장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이론이라든지 이 지문 양쪽 다 여러분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문제가 이렇듯 조금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서 문제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그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현실적인 내용. 그래서 여기 해안 침식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erosion이라는 단어를 아시면 좋죠. erosion. erose가 뭐냐면 우리가 rod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rodent. rodent가 뭐냐면 이 road라는 단어가 rodent가 설치류예요. 설치류. 설치류가 뭐예요? 쥐요, 쥐. 쥐. 쥐가 이빨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덴트가 치아죠. 근데 치아로 갉아먹으면 여러분들 뭘까요? 점점 침식되겠죠. 뭐 나무를 달달달달 갉아먹어. 침식되겠죠. 그래서 이 road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erosion, 침식이에요. 해안 침식입니다. 해안 침식. 오케이? 해안 침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in underdeveloped area, 좀 발달이 덜 된 지역에서 high recession rate, 감소율, 이런 높은 침식률이라는 것은 are not like to cause significant concern, 아주 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거리를 야기합니다. in some heavily populated location. 근데 어떤 매우 populated, 인구가 높은 지역에서 1 or 2 feet, 1피트나 2피트 정도의 erosion, 감소는 may be considered catastrophic,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underdeveloped area, there's a high recession. 그러니까 발전이 덜 된 지역에서는 아주 높은 침식률이라는 것이 significant concern, 아주 큰 문제거리를 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매우 인구율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섬이 자꾸 깎여나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인구율이 매우 높은 곳에서는 아주 1에서 2피트만 침식이 돼도 난리가 나는 거죠. 영향받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아주 대재앙으로 여겨진다. catastrophic, 대재앙으로 여겨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측하는 것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small coastal erosion can also be fatal to populated area. 아주 populated, 결국은 인구율이 어떤 높은 지역에 있어서의 치명적이다. 이 치명적이다는 단어가 여러분들 catastrophic입니다. 그리고 small coastal erosion, 아주 작은 해안가의 이런 erosion 같은 경우도 그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제를 묻는 문제 여기 볼게요. Your brain will learn through the process of its end
Before you know it, you will have some insight into what action you need to take in order to make that creative idea a reality. And that in a nutshell is the creative process.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nutshell이라는 건 간략히 말해서 창조적인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 당신의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뇌는 run through the process, 이 과정을 쭉 보게 됩니다. Its own, 그거 자체. And before you know, 당신이 알기 전에 it will have some insight, 약간의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 What action you need to take, 당신이 취해야 될 액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Take it in order to make that creative idea a reality.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insight, 통찰력을 당신이 알게 되기 전에 그 자체의 과정을 쭉 훑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 과정을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and that in a creative process,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creative process, 창조적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래 주제는 결국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자, what is a creative process?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창조적인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definition creative process라고 해도 되죠. 어떤 창조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definition, 정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과정에 있어서의 정의라는 뜻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What is creative process? 창조적인 과정에 있어서 정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내용 전체에서 걔만 빼고 내용을 봤었을 때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래서 걔가 너무 생뚱맞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Today, females are giving birth every year. 매해 여기 암놈들은 새끼를 낳습니다. Compared to every 3 years in the 80s. 1980년대 매 3년에 비교해서는 매해 낳습니다. A rate that is too fast to keep the species alive. 이 비율은 너무나 비율이 빨라서 to keep the species alive. 그 종이 살아있도록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빠르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인구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인구율이냐면 사실 암놈, 순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래,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자, population, 그 돌고래의 유리, 인구율이, 개체율이 peak about 약 483개의 고래 수였습니다. 2010년에. 그러나 since the population, 그것은 다시 been on the decline, 감소세에 찾아들었습니다. But the number is so small. 근데 그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과학자들은 reliably predict, 이제 예상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 개체의 미래 사이즈를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자, without intervention, 어떤 중재, 즉 간섭 없이는 관섭 없이 과학자들은 이 개체가 may disappear, 아마도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미래 사이즈 자체를 예상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재가 없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일부러 나서서 고래를 개체를 보호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제를 만들어서 고래 개체수를 보호하는 또는 데려다가 동물에서 길러서 다시 방사하는 방식 같은 intervention, 간섭, 중재가 없다면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는 이 개체수는 2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체수에 대한 걱정거리를 잔뜩 이야기하고 있는 이 3번과 그리고 여기 밑줄 없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연결이 되지만 오늘날 이 암놈들은 매 새끼를 낳고 있고 3년 전에 비교해서는 이 비율이 너무나 빠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 비율은 너무나 빠릅니다. Species alive, 이 종들이 살아있게 만들기에는 너무나 빠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암놈들이 새끼 낳는 비율을 3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것이 개체수와 관련해서 언뜻 생각하면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지금 생뚱맞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뚱맞자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여자애들 둘이 점심 먹으러 갑니다. 자, 대화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야, 우리 다이어트 하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자. 그렇지? 우리 너무 많다. 우리 살 빼야 되니까. 우리 그럼 야채 먹을까? 샐러드 어때? 샐러드 좋아. 그럼 저기 파스타집 있으니까 가 샐러드 먹자. 야,
샐러드를 시키는데 샐러드가 좀 연어가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치킨 텐더 올리자. 치킨 텐더에다가 그냥 샐러드만 먹으면 조금 허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고기 먹어줘야 돼. 스테이크 하나랑 그리고 또 파스타를 먹는데 우리 하얀 거 하나 빨간 거 시키자. 어때? 음식 나왔어. 완전 맛있다. 너 근데 들어올 때 알바 오빠 봤어? 완전 잘생기지 않았어? 야, 더 먹어. 이때 대화에서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다 이상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왜 많이 먹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시종일관돼요. 일관성은 유지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많이 먹는데 그건 일관성은 유지가 되는데 들어올 때 알바 오빠 봤어? 잘생겼어. 이건 먹는 음식 얘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다이어트, 시기, 메뉴랑 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인물로 초점이 흐트러지죠. 이게 바로 일관성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일관성이 깨지는 부분이 바로 어디예요? 4번이죠. 얘네들이 새끼를 몇 마리를 한 번에 낳는지가 지금 이 개체수의 앞으로의 멸종에 대한 이야기랑 관련이 없어요. 왜? 언뜻 생각하면 관련될 것 같죠. 근데 3마리 낳느냐 1마리 낳느냐를 비교한 거는 여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빼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는 아무래도 이게 여기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누가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누가 정답일까요? 가장 어색한 거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도 답될 것 같고 이것도 답될 거가 아니라 그중에서 으뜸 답될 것 같은 애 있잖아요. 그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better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best를 찾으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죠? 18번입니다. 로크라는 사람의 주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실제로 플라톤의 국가론과 같이 로크의 주장은 이제 인간이 어떤 뭔가를 자기가 얻은 만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얻은 것만큼만 가져가야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en a man works on some good or the material, 어떤 제품과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인간이 일을 할 때 he become the owner of that good or material,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he cannot take possession. 자, 절대로 소유를 많이 할 수는 없대요. More than he can use. 사용하는 것보다 근데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노력해서 가져가는 건 맞는데 네가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가져가진 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ecause it would then be wasting material. 물건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Might otherwise be used by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았으면 쓸 수 있는 것도 네가 낭비해서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쓰지 못하는 건 가져가지 마. 잉여를 가져가지 말라는 게 로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답은 People deserve their properties created by their lover.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유재산을 그들은 가질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own only what they need.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콜. 19번.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사이코 드라마였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사이코가 하는 드라마가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 심리 드라마라고 해서 이 심리 치료의 하나죠. 그래서 융이 여러분들 제안해냈었고 어떤 가슴 아팠던 경험을 있었던 트라우마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사이코 드라마 치료를 통해서 이제 점점점 심리 치료가 되는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은 있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거의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 드라마라는 소재를 가지고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걸 저희는 다시 순서 문제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우선 먼저 지문이 살짝 굵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시면 사이코 드라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치료인데요. 누구에 의해서? 자,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는 one of the founder, 자, 설립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룹 치료의 설립자 중에 하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테라피 다운, 시행되어진 치료, 그룹 안에서 시행되어진 치료는 optimal, 긍정적인 방식이다.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힐링하는데 긍정적 치료가 된다고 믿어 있었대요. There are 5 elements. 앞에는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으면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5 element,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의 테라피 그룹을 위해서는 5가지 element,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the director then read.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렉터가 라는 말은 5가지의 뭐에 대해서 element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A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 you have a director. 당신은 디렉터를 한 명 갖게 됩니다. Who is a group leader? 그룹 리더인 디렉터를 하나 갖게 된다. 괜찮습니다. 우선 디렉터가 한 명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C도 볼게요. After drama, 드라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안 되죠. 아직 드라마 시행도 안 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B번으로 가시고요. B번이 정해진다면 A와 C 중에서 하나가 먼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끝나는 거죠. B가 결정됐으면 B 뒤에 A가 오는지 C가 오는지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there are finally 마지막으로 there are excellent ego가 있는데 어떤 보조적 에고가 있고 which 이런 것들은 other group members. 자, 다른 그룹 멤버들이 바로 가지고 있고 who take on the role in the drama. 드라마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런 에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고라고 하죠. 그런 자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라는 거 여럿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the director then read the 그렇죠. 자, 그러면 디렉터라는 것은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그 디렉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A와 그 다음에 C after the drama 드라마가 끝나고 난 후에 근데 드라마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B번에서 먼저 여기에 있는 에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A 그리고 나서 C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문이 살짝 조금 길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부분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A번에 해당되는 여러분 then 그리고 나서라는 말 여기 그 다음에 C번에 해당되는 말 after the drama에서 after the drama에서 after the 그러니까 드라마가 먼저 시행됐다는 조건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A번은 그리고 나서라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잡아내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 A, C가 되겠습니다. 해설지는 찬찬히 이미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 글의 흐름을 통해서도 고르는 문제가 사실 고급스러운 문제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글의 흐름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단어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들은 이라는 말들이 그리고 나서라는 건 앞에 사건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건 인과관계 그리고 그들을 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존재했다는 걸 확인하는데 항상 시그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출신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간단한 말을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자,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므로 여기 봅시다. 그러므로 some printed advertisement can generate an apparent 몇몇의 printed 되어진 그러니까 프린팅 되어진 광고는 apparent 분명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요. attract the viewer attention 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대요. as effectively as if an actual movement occurs. 여러분 봐봐요. 여기입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실제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국은 광고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movement,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활동책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착시 현상을 불러오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시청자의 집중력을 가져온다는 건 역시나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걸까요? 움직임이 있겠죠? 정답은 movement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간단하죠? 문제의 난이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은 되게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은 쉽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 있는 1회를 풀고 나서 2회를 풀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있고요. 1회에서 틀렸던 문제들이 비슷한 소재의 문제를 또 틀렸다면 그것은 소재의 약점이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소재랑 상관없이 특정 유형을 계속 틀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 패턴 스킬이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시고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썼던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소재 뭐 예를 들어서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인형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하는 추론 이런 지문들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지문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던 지문들이었는데요. 이것들은 소재가 생경했기 때문이지 지문이 어렵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만점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만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 회 한 회 모의고사를 풀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장단점과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시간들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다소 길어졌습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그리고 영어가 동시에 가는 데다가
이렇게 복잡한 소재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모의고사 그리고 해설 그리고 양지의 내용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